안타까운 사연이 또. 네. 네. 저는 나이가 많은 신입사원으로 미국계 회사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팀 내 업무 배분이 불균형합니다. 팀장님은 저희 입사 동기들에게는 거의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저에게는 과도한 업무를 맡기고 있어 새벽 2, 3시까지 일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팀의 대리님과의 관계입니다. 대리님은 저희 전임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전임자와 저를 이간질하여 둘 사이에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후부터 두 분이 함께 저를 소외시키려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업무량 조정을 요청도 해보았으나 팀장님은 오히려 서너 번씩 반복적으로 지시를 내리시며 더 많은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원에게까지 보고되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임원조차 회사가 원래 바쁘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사 동기 중 한 명은 저를 깔보고 조롱하며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어서 이 친구와 점심을 함께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업무를 거절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맞는지에 대해 큰 고민을 하고 있으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신입사원이 업무 거절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업무 거절은 제가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은 사연을 옆에서 들으면서 괴로움이 전달. 저도. 예, 얼마나 괴로울까 괴로움이 전달되는데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나열하셨잖아요.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정리된 상태이면 저희들이 훨씬 더 적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뭐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대리가 나랑 전임자 이간시키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간시켜요. 그다음에 동료조차도 나를 지금 깔보고 조롱을 해요. 임원도 내 편을 안 들어. 나 지금 전반적으로 억울해요. 억울한 감정. 네 가지 꼭지가 지금 뒤에 엉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문제의 시작점이 어디야? 그게 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실타래처럼 감정이 엉켜 있어요. 네. 지금 엉켜 있는 상태여서 말씀드리기 저도 참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업무를 어디까지 거절해야 되나요? 아까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우코치님도 동의하셨어요. 네. 신입사원이 이거 일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지 안 많은지 누가 판단을 하느냐. 보통은 매니저가 판단을 하죠. 예. 그래서 매니저가 일을 배분했는데 나 혼자 만약에 2시, 3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량의 문제인지 내가 일을 쳐내는 솜씨의 문제인지 이건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 이간질하는 대리님. 팀장님께도 이렇게 하고 네. 임원께도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인가 보다 네. 라고 저는 이분이 결론을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나의 해석인 거지 객관적인 상황은 아닌 거니까 네. 그걸 조금 내려놓고 상황을 네. 좀 바라보는 시도가 네.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사연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어찌하여 신입인데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이게 저희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될 사람이 최소한 동기 정도는 내 편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동기도 나를 별로 이렇게 호응해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입장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동기하고 점심도 이제 먹지 말까요? 아니요. 그 동기하고 조차도 점심을 안 먹으면 이제 완전히 외딴 섬이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동기에게 저라면 너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뭐야? 오히려 동기의 조언을 듣는 게 첫 출발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소연만 계속 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나에게 어떤 팁을 줄 수가 있어? 오히려 동기한테 그렇게 팁을 구하시고 저는 대리나 팀장님한테도 저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오히려 팁을 구하는 어프로치 더 맞을 것 같아요. 일 너무 많아요. 줄여주세요. 아무도 지금 호응 안 하지 않잖아요. 임원조차도 호응하지 그쵸. 않는 이제 이런 구조이니까
오히려 그런 조언을 구하는 게 그렇죠. 맞는 어프로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업무량 조정 요청 미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미팅을 말씀 주신 대로 네. 내가 피드백을 받는 미팅으로 바꾸는 거. 제가 사실 업무가 많아서 사실 이렇게 야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일을 놓고 피드백을 주실 거거든요. 네. 아니면 뭐 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얘기 나온다면 네. 제가 어떤 태도가 그런 네.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실 네. 거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미팅의 방법을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좀 바꾸셔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이제 만만하고 쉬운 상대가 동료니까 네. 일단 동료 연차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사람부터 한 명씩 따로 좀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출발을 어디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확인하시고 다시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업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어프로치가 아닌 걸로 저희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직장 내 왕따의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직장 내 왕따다라고 생각하시면 HR하고 얘기하시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써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법이고 만약에 그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다 시켰다면 만약에 그럼 이 회사에서 다시 극복하고 가기는 쉽지가 어려워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다른 또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동료의 피드백, 순차적인 피드백, HR 피드백, 그다음에 다른 결정 이렇게 네.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